엄마, 이제 그만 오셔도 돼요. 3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자를 돌봤습니다. 제 허리가 아파도 친구들 여행 제안을 거절해야 해도 손자 웃는 얼굴 하나면 충분했죠. 그런데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3년의 시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순자는 저녁 7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도윤이를 저녁 8시까지 돌보다 집에 돌아온 참이었어요. 허리가 뻐근했지만 손자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닦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아들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자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고 전화를 받았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민주는 평소 퇴근 후에는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엄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순자는 수세미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죠. 전화 너머로 민준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 저기. 이제 그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온 순간 순자의 손에서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라고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검은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죠. 1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거실불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순자는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만 오라고?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도윤이한테 너무 엄하게 했나? 아니면 며느리가 불편해했나? 밥을 잘못해줬나?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3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자 도윤이를 처음 안았던 날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겼을 때의 그 감동. 첫 이유식을 먹이며 입 주변을 닦아주던 순간들.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질까봐 뒤따라다니던 날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는데 이제 그만 오라니요. 밤 10시가 넘어 침대로 들어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어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떡 일어나 며느리 집으로 갈 준비를 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알람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한 아침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장을 열고 손자 도윤이의 성장 앨범을 꺼냈어요. 하늘색 표지에는 우리 도윤이의 성장일기라고 순자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도윤이가 막 태어난 날의 사진이 나왔어요. 2021년 11월 3일 우리 도윤이 태어난 날.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 사진 아래 순자가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윤이의 100일, 첫 이유식, 첫 발걸음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모든 사진 아래에는 순자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도윤이가 처음 할미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말.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도윤이가 할미를 부르며 웃던 얼굴, 얼마나 기뻐서 민준에게 전화했던가요? 우리 도윤이가 할미라고 불렀어. 라며 자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2022년 8월 20일 폭염주의보.
도윤이 데리고 공원 갔다가 어지러웠지만 도윤이 웃는 얼굴 보니 괜찮았다. 그날 정말 더웠어요.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었는데 도윤이가 그네를 타고 싶다고 해서 공원에 갔습니다. 그늘 아래 앉아 있어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어지러워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도윤이가 할미 괜찮아? 라며 작은 손으로 부채질을 해줬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더위를 잊었죠.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도윤이의 두 돌, 세 돌 생일 사진이 나왔어요. 순자는 모든 생일마다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난주 도윤이와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아직 메모가 적히지 않은 빈칸이었어요. 순자는 펜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앨범을 천천히 닫고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며느리 지은에게서 온 카톡이 10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안 오세요? 혹시 편찮으신가요? 순자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화요일 지은에게서 전화가 6번이나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결국 휴대폰을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수요일 오전 현관 앞에 도윤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한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 위에 지은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는 펼쳐보지 않고 우유와 함께 냉장고에 넣었죠. 목요일 점심때 친구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문 열어. 내가 왔어.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영희는 순자의 얼굴을 보더니 어머, 이게 무슨 꼴이야라며 놀랐습니다. 3년 만에 에어로빅 수업 같이 가자. 영희는 순자를 억지로 헬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몸을 움직이니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친구들이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들은 여행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야, 너도 이제 좀 쉬면서 살아. 영희의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쉬라고 해서 쉬게 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순자는 혼자 백화점에 가서 그동안 사지 못했던 옷들을 구경했습니다. 예쁜 블라우스 한 벌을 샀죠. 일요일 저녁 순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보니 며느리 지은과 도윤이가 서 있었어요. 순자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미. 도윤이가 소리치며 순자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기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손자였습니다. 할미, 보고 싶었어? 왜 안 와? 할미 아파? 도윤이의 말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순진한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도윤이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으며 할 말 있으면 해봐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지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순자 안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그러던데 이제 나 안 와도 된다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당황했어요. 3년을 매일같이 도윤이 키웠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은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라며 순자의 손을 잡았죠. 순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은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어머님 집으로 와요. 지은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도윤이를 달래며 눈물을 닦았어요. 1시간 후 민준이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오해예요. 민준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그만 오래도 된다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준은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제 말을 끝까지 안 들으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럼 지금 설명해봐라고 냉정하게 대답했죠. 민준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뭐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3년 동안 도윤이 봐주신 거 육아비예요. 3,600만 원입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3,600만 원? 지은도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민주는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준비했던 걸까요? 매달 100만 원씩 3년치를 모은 거였습니다. 나한테 돈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순자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돈 받으려고 손자를 키웠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병원 다니시는 거 알아요. 민준의 말에 순자가 움찔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병원? 순자가 발뺌했지만 민준은 허리 디스크로 정형외과 다니시잖아요. 지은이가 우연히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지난달에 병원 앞에서 우연히 뵀어요. 그런데 저 못 본 척 하시고 급히 가셨잖아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사실 6개월 전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도윤이를 안아 올릴 때마다 찌릿찌릿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디스크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했지만 손자를 안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민준과 지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몰래 병원에 다녔습니다. 민준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둘째 태어나면 또 엄마한테 맡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 몸은 어떻게 돼요? 민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남편의 어깨를 잡아주었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셔야 해요. 도윤이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종일반 보내기로 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 저희 결정이에요. 어머님께 더 이상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라고 덧붙였죠. 엄마, 환갑 넘으셨어요. 손자 키우느라 인생 다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민준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엄마, 친구들 제주도 1달 살기 간다고 했을 때 기억나요? 엄마도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민준이 상기시켰습니다. 순자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친구 영희가 순자야, 우리 같이 가자. 바다 보면서 1달 살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했을 때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윤이 봐줘야 해서 라며 거절했죠. 영희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럽 여행도 가고 싶다고 하셨고요. 에펠탑 보고 싶다고
루브르 박물관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 도윤이 때문에 못 가셨잖아요. 민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은 엄마의 작은 소망들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이 얼굴 보는 게 더 좋았는데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할미 울어? 라고 물었어요.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도윤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할미 아파? 도윤이가 호호해 줄게. 도윤이가 할머니 허리에 입을 대고 호호 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손자를 더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 돌봐준 손자가 이제는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순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밀었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저희한테 제일 큰 행복이에요. 민준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나는 돈 받으려고 도윤이 키운 게 아닌데.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알아요, 엄마. 그래도 받으세요라며 다시 봉투를 밀었어요. 지은이 어머님, 저희 마음이에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3년의 무게가 느껴졌죠. 너희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은. 순자는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도 지은도 함께 울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제주도 한 달 살기 같이 갈래?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영희는 어머, 진짜? 도윤이는? 이라며 놀랐어요. 도윤이는 어린이집 보내기로 했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래, 잘했어. 라며 기뻐했죠. 전화를 끊고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민준 부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도윤이는 화요일이랑 목요일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괜찮겠다. 나머지는 내 시간 가질 수 있고. 순자의 대답에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긴. 내 손주인데. 그래도 매일은 힘들더라.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이제 이 가방을 쓸 일이 생기겠구나 생각했어요.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 자신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때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어.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이번 유럽 여행 같이 가자. 곧바로 친구들의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순자는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 보고 싶은 곳을 노트에 적었어요. 적다 보니 노트 한 페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았구나. 순자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3개월 후 순자는 파리 에펠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였어요. 순자야, 사진 찍자.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태블릿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민준, 지은, 도윤이, 그리고 갓 태어난 둘째 딸 서윤이가 나타났어요. 할미,
선물 사왔어? 도윤이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순자는 많이 샀지. 기다려라고 대답했어요. 엄마, 여행 재미있으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무 좋다. 내일은 루브르 박물관 간다. 순자의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순자는 창밖 파리 야경을 바라봤어요. 에펠탑에 불이 켜지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민준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도윤이가 달려와 할미를 외쳤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침 9시에 민준네 집으로 향했어요. 예전처럼 6시가 아니라 9시였습니다. 오후에 도윤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후 순자는 도윤이와 함께 놀아줬습니다. 저녁 6시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순자는 에어로빅 수업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땀을 흘리며 운동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취미였어요. 토요일 오후 순자는 도윤이와 공원에 나왔습니다. 도윤아, 할미는 벤치에 앉아 있을게. 넌 저기서 놀아. 순자는 벤치에 앉아 도윤이를 지켜봤습니다. 예전처럼 같이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개월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어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순자는 다시 도윤이를 봐주러 갔습니다. 주 2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손자 사랑과 자기 사랑 사이의 균형을 찾은 거였습니다. 순자는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희생이 사랑이 아니구나. 함께 행복한 게 진짜 사랑이지.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순자의 새로운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안녕하신가요?